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하명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8일 서울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개최 결과 보죠. 먼저 이번에 총 상정된 안건은 몇 건인가요? 총 3건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가결이 1건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류가 2건 있었습니다. 관련 안건 중에는 이제 원안 가결된 사용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강남구 삼성동이랑 대치동 일원에 지정되어 있던 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원안 가결이 됐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위치는 바로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폐지됐는데요. 그 해당 면적이 60만 9,800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에 위치해 있던 한국전력 부지라든지 한국감정원 부지가 공용기관 이전으로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지정 취지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내용을 폐지한 것입니다. 본래 공용시설 보호지구란 이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 보호를 위해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은 뭐 한전 부지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마이스 산업이 펼쳐지고 있죠. 해서 이번 공용시설 보호지구 폐지로 인해서 향후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건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예, 공용시설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개발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61만 제곱미터니까 면적도 큽니다. 예,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올 1분기를 들어서 주택 증여는 꽤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신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9,405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 7,416건보다는 한 26.8% 증가한 수치고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9만 4,615건에서 오히려 12만 7,099건으로 34.7% 감소한 것과는 비교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서울 지역의 증여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 편인데요.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428건으로 1년 사이 51.8%나 급증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택도 3,273건으로 45.5% 증가해서 전국 평균보다 증여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더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이런 현상이 근데 또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동산 상품의 증여도 동시에 또 늘었다고요? 예, 토지나 상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토지 증여가 6만 1,017필지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7.6% 실제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서울은 3,366필지에서 4,423필지 정도로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의 증여도 동반돼 증가했는데요. 1분기 전국 건축물 증여 건수가 2만 2,7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실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주식값이 떨어지면 주식 증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싸졌으니까 증여세를 많이 안 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증여가 최근에 늘고 있는데 글쎄요, 비슷한 이유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증여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이제 자녀나 부부 간에 증여를 원하는 경우 이제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수를 줄이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향후 자산 가치가 더 오를 만한 곳은 이제 당장 매각하기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절세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네. 있습니다. 실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제 아파트에 비해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 즉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인 기준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부부끼리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우자끼리 증여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통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토지의 취득 가액을 높인 뒤에 나중에 양도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토지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증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부동산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전세금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가 현재 전세 가격이 4년 전의 매매 가격 수준을 넘어섰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4년 전에 아파트를 샀다면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값보다 더 싼 값에 제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 실제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부동산 114가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496만 8,130가구의 가격 통계를 비교해 봤더니 2016년 5월 현재 전세 가격과 4년 전인 2012년 5월의 매매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그중에 한 18% 정도 되는 88만 9,487가구 정도는 현 전세금이 4년 전의 매매 가격보다 더 오르거나 또는 같은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4년 전에 만약 집을 실제 샀다면 오히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본인의 자본을 100% 투여했던 것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임대차 시장의 월세와 거기에 또 수도권은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 여파 때문에 사실 전세 가격이 그동안 몇 년간 극심하게 상승했고 매물 구둥난도 심했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서울과 같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2년 5월 이후 4년간 무려 48.59%, 그러니까 한 해 10% 이상 전세 가격이 상승했지만 오히려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은 2.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네, 딱 4년 전으로만 돌아가시면, 네, 싶은 마음입니다. 예. 근데 너무 섭섭해하진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전세값 올라서 돈 더 내신 분 많지만 네. 꼭 그 집에서 살았다는 보장도 없고 맞습니다.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대화를 하는 직장인들을 최근에 들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그때 집 샀으면 됐잖아. 똑같은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면 4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요. 일단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네. 또는 지금 저금리 때문에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의 재편 속에 저금리가 더 이어진다면 전세 매물의 부족 현상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세금 인상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가족과 또는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다. 내 집에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다면 집을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 전세 가격이 몇 년 동안 이어진 장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는 일부 지역은 입주량 증가에 따른 매물이 증가하면서 최근 3, 4년처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 해 7에서 10% 이상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도 주의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역의 수급 여건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을 잘 따지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역시나. 집을 안 사도요. 네. 그 전세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괜찮은데 맞아요. 전세값이 하도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사겠다는 이런
이런 건데요. 근데 주택을 지금 사려고 해도 최근에는 뭐 대출도 까다로워지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 주택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뭐 강북보다는 강남의 재건축 위주나 네. 신규 분양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나머지 지역은 거래량이나 가격의 상승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남 뭐 재건축 평당 4천씩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잠실 일대에 평당 네. 1억 원, 그리고 앞으로 평당 1억이요? 압구정에 5천만 원, 성수동에 7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근 강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대신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할 텐데 네. 앞으로 중소형 주택이나 뉴스테이, 행복주택도 꾸준하게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적어도 집값의 70%의 내 집 마련할 돈이 있으시다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네. 무리하게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뛰어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평당 1억 원에는 누가 대체 사는 건지. 그리고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그렇군요. 다가오는 6월에는 전국 2만 6천여 가구 아파트가 입주 대기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5월에 비하면 한 30% 정도 증가한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 33% 정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6월에는 전국 26,81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 있는데요. 5월 아파트 2만 104가구와 비교해서는 33.4% 물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총 15,589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요. 6월에 서울은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자이가 408가구, 그리고 서초구 잠원동의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가 843가구 입주하고요.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백석동의 일산 요진 YCT가 2,404가구, 그리고 구리시 갈매동의 갈매 더샵 나인힐스 857가구 등 총 1,367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인천에는 한 개 단지가 있습니다. 남구 용현동의 SK 스카이뷰가 3,971가구 입주하니까 매머드급 단지에선 전세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 매물 찾아보시는 분들은 입주 단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이나 잠실에 뭐 옛날에 다 뽕나무 밭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점 몇 개입니다. 네, 옛날에 배 타고 건너 다녔다는 건데 그때 땅을 사뒀으면 그때도 근데 그 땅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샀을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으로 좀 안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인데요. 이제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